안녕하세요. 온맘다의 학부모 공감 토크에 오신 인천교육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진로 코칭 강사 강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인천은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5가지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실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부, 그 다음에 교육청 대표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학부모님부터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상정고등학교 학부모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신정중학교 학부모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학부모님 두 분께서는 그 자녀분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정말 뛰어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해서 저희가 다 두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팁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두 분 선생님, 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자, 두 분 선생님, 우리 박자연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고등학교 수학교사 박자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산여자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은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은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워킹맘이시잖아요. 또 워킹맘의 대표주자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고 오늘 팁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교육을 대표하시는 교육감님이 오셨어요. 네, 우리 교육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고 또 인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마침 6월 25일이에요. 6.25 전쟁 71주기를 맞는 날이라 아침에 일찍 그 참배를 하기 위해서 수봉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공감 토크를 하게 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온마음 다해 학부모 공감 토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사랑과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6.25 71주기라는 것도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는데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 공감 토크 온맘다에 정성껏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11분의 우리 학부모 방청객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손 한번 같이 흔들어주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역수칙을 이렇게 준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온라인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 평가단 분께서 많이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 오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학교 이름, 우리 자랑스러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오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들도 계시겠죠. 네, 자. 많은 학교에서 이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오늘 채팅창을 통해서도 의견을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질문도 주시면, 너무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진행되는 온맘다의 학부모 공감 토크. 저희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실제로 듣기 위해서, 자, 5월 달에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무려 몇 명이나 참여하신 줄 혹시 아세요? 3,417명이나 참여해 주셨어요. 엄청난 숫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자, 거기서 선정된 5가지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 교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니까요. 한번 끝까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공감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5위를 차지한 주제부터 저희가 차례차례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주제는 바로 가정에서 효율적인 원격 수업입니다.
이게 원격 수업이 3학기째 진행이 됐고, 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 원격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은정 학부모님 좀 어떠셨어요? 네, 정말 힘들었죠.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더라고요. 정말 학교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학교의 원격 수업 방식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안정적이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많이 해서 아이도 원격 수업에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등교 수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 3명의 그 원격 수업을 지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교육감님. 그럼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원격 수업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아껴주지 않으셨는데, 예, 그 대표적인 정책 어떤 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이 됐잖아요.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 보내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3월 2일 날 입학식도 못하고 4월 9일 날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5월 20일 날 또 등교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이 코로나를 함께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학교가 텅 비어가지고 이게 정말 학교인가, 그리고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뭔가, 또 교육청의 역할은 뭐고 선생님들의 역할은 뭔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혼란스럽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기 때문에 또 가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하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새롭게 이제 많이 적응하기도 하고 정착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모색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대표적으로 다 내걸었던 것이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코로나가 던져준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잘 수용해서 미래교육의 출발로 삼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수업의 혁신이다. 그래서 이 원격 수업이 온전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들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하는 전 선생님들에게 전원 노트북을 2만 800대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또 전교실 와이파이가 금년 6월 달까지 해서 완전히 다 학교에 구축이 되고 또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또는 수업실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형적인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달라진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 혁신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살아 숨쉬는 1000개의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네이밍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수업 혁신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수업 레시피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연수를 하고 또 좋은 수업의 사례들은 쌤튜브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수업을 바꿔가고 있는가 그리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장점을 각각 살려서 할 수 있는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그리고 원격 수업이 기존에 있는 일방적 수업을 영상으로 송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융복합 수업이든 프로젝트 수업이든 블렌디드 수업이든 이 미래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수업 형태로의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업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세워서 금년 상반기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업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 상반기 때 이루어진 선생님들의 그 수업 사례를 모아서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그 수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 그 수업 사례의 그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2학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안전한 학교, 달라진 수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서 전반적인 교실 환경,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 고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생이 많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다시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70%의 학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원격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잘 안 따라준다, 이런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우리 또 어머님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가정에서 자녀 원격 수업을 도와준 특별한 비법 있으면 우리 김주연 어머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작년에 원격 수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집이 교실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 방을 최대한 원격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 노트북, 헤드셋 등 필요한 것들은 미리 준비했죠. 무엇보다도 등교할 때와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상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 등 평상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처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도 지켰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최은정 어머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비슷해요. 원격 수업할 때 옆에서 잔소리하지 않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청소, 설거지 등 가급적으로 하지 않고 TV 소음도 자제했고요. 휴대전화에 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알람 설정을 해서 종소리로 활용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관리를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계획표를 짜게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 노트, 학습지와 같은 수업 준비물은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숙제도 밀리지 않게 했어요. 대신에 몇 번 이상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규칙을 정했고요. 처음에는 저와 아이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협의점을 찾으면서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두 분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안 환경 자체를 교실처럼 이렇게 바꾸고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정말 부모님들 노력 엄청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 여기 딱 모신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집에서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 또 워킹맘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아이의 원격 수업을 이렇게 챙겨주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선생님분들께서 어떻게 워킹맘의 대표주자 아니시겠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두 분께서는 자녀 원격 수업 어떻게 좀 대처하셨는지 우리 박자연 선생님부터.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저도 3명인데 원격 수업에 3명 아이를 참여시키기는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수업에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이런 날에는 저는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게 됐고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모아서 스케줄도 짜고 그리고 규칙도 만들고 그리고 일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게 했답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원격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수업에는 수업 전, 수업 중, 그리고 수업 후 이렇게 3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수업 전에는 수업 준비물을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원격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인 수업 준비물인 책이나 노트, 유인물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카메라를 꺼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수업 중에는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구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바로 밑줄을 쳐가면서 노트 필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후에는요, 학습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거나 키워드 중심의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고 간단한 퀴즈 문제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그날의 과제는 반드시 그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니까 수업을 그럼 3단계로 나눠서 수업 전 준비사항들, 그 다음에 수업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런 패턴을 형성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박은희 선생님은 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네, 저도 2명의 자녀가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 두 아이들은 항상 알람을 맞춰서 스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이의 알람 메시지를 보니까 서연아 일어나 이 학습터 해야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아이들과 함께 원격 수업의 신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엄마 원격 수업 시작해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하트를 붙여서 어떤 날은 웃는 이모티콘을 붙여서 말이에요. 저는 국어교사여서 그런지 말과 글의 힘을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과 글을 쓰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원격 수업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과 함께 원격 수업의 시그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분 학부모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걸 듣고 저도 많이 배우는 거 있었는데요. 그런데 좋은 환경 조성과 못지않게 사실은 수업에 방해되는 요소들, 즉 집중력을 흐트리는 요소들이 제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속에 보시면 굉장히 원격 수업의 방해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어떤 날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스피커를, 모니터에 이렇게 쓱쓱 지나가서 아이들과 제가 굉장히 놀랐던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열심히 이제 소설 속에 심각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웃어? 라고 물었더니 책상 앞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진을 보면서 웃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순간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겠지만 제 수업 내용은 기억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의자가 흔들리는 회전 의자라든지 아니면 빛이 반사되는 책상의 유리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도 학생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어머니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원격 수업이 모두를 힘들겠지만 사실 두 가지 좋은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학부모님들께 학교에서의 수업 태도를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원격 수업의 모습이 사실 교실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의 학습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진 공부는 해봤지만 자기 스스로 제 시간에 수업을 접속하고 그리고 필기하고 과제를 수행해서 올리고 이런 주도적인 학습의 경험들이 그동안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의 태도를 갖춰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격 수업에 대한 시그널 만드는 것과 방해 요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였지만 그걸 기회로 바꿔주신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신 그 원격 수업 비법 한번 들어봤고요. 자, 우리 현장에 계신 학부모 방청객분들 중에 대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네, 저기 뒤에 계신 어머님. 인천 신정중학교 학부모 장윤정입니다. 교육감님, 2학기에 전면 등교로 전환하게 되면 그럼 원격 수업은 하지 않는 건가요? 원격 수업 안 하느냐 이 질문이시죠? 네. 예. 하여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9월 달 전면 등교를 앞두고 많이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학교가 이제 3분의 2 등교, 또 특성화고등학교는 14일부터 전면 등교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9월부터는 이제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교육부에서 6월 20일 날 발표가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9월 달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하기 위한 영역별로 방역서부터 뭐 수업에 이르기까지 급식 뭐 온갖 영역에 대해서 일단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저는 이 9월 달이 정말 8월 달까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좀 고3 학생들과 전 교직원이 이루어지고 또 전 국민의 뭐 한 70% 가까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9월 등교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면 등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숫자상으로만 전면 등교가 아니고 무려 1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코로나가 던져준 먼저 온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모색했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이 돼야 되고, 또한 단순한 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2학기 학사 운영 전체에 관한 그런 고민들과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살아 숨쉬는 1000개의 수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2학기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9월 달부터는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과거의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팬데믹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1000명 이하면 전체 등교한다, 이런 그 방안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여전히 뭐 이틀 동안 뭐 원격으로 전환한다거나, 또는 심한 경우가 나타나면 2주를 전환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의 그 만들어진 수업 형태나 또는 변화된 그런 변화해서 모색하는 그런 수업,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 가지 이렇게 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도 수업이 단순하게 과거의 재현,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미래교육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2학기 때도 지속이 될 것이고, 1학기 때 선생님들의 수업사례 모아진 것이 서로가 공유가 되면 2학기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업 형태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2학기 때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저희가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더 확장을 시키면요, 우리가 지금 외국은 갈 수 없지만 방과 후 활동 같은 것도 다른 나라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유형의 그런 수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1000개 가까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걱정 없을 것 같네요. 인천시 교육청이 준비를 워낙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의 원격 수업 장점도 활용이 되는 그런 수업들로 2학기 때 우리가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육청과 우리 학교, 부모님들 이렇게 딱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2학기 때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저희 아이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어차피 전면 등교를 또 이렇게 맞이하고 있으니까 좀 잘 되라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우리 교육감님도 같이 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외치고 다음 주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박수 시원하게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오늘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주변에 많이 또 홍보도 좀 부탁드릴게요.